예, 안녕하십니까. 이 러스트 튜토리얼 발표를 맡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 러스트라는 언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이 제작이 되었고, 전체적인 컨텐츠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도 이 러스트의 문법이나 러스트의 뭐 이런 사용 용법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좀 기초적이고 또 처음 시작할 때 코드를 이렇게 처음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위주로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러스트의 특징부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포먼스와 세이프티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는 뭐 그런 뭐 취지를 가지고 개발이 된 언어라고 하고요. 어, 뭐 컨커런시를 세이프하게 하는 것, 뭐 레이스 컨디션이나 뭐 데드락 같은 것들을 이제 뭐 많이 이제 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모리 세이프티라고 해서 뭐 댕글링 레퍼런스 뭐 이미 뭐 메모리가 더 이상 뭐 해제된 거를 계속 참조해서 막 불러오려고 한다든지 해서 세그먼트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뭐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아무래도 이 러스트에 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블브라고 전체적으로는 뭐 문법이 비슷하다고 이제 포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블브보다는 훨씬 좀 간결하게 작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조금 차별화된 러스트만의 특징으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마 이 오너십이라는 내용이랑 펑션 그래머라는 부분, 펑션을 좀 작성을 할 때 조금 되게 간소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좀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가베이지 컬렉팅을 하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뒤에 가면은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좀 가베이지 컬렉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정말로 뭐 가베이지 컬렉션을 안 하는데 뭐 명시적으로는 일단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뭐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 설명된 부분을 좀 찾기 어려워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특징이라고 일단 할 수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퀘션 마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이 러스트의 일단 예제 코드부터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이 헬로 월드부터 일단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세 줄로 구현을 끝낼 수가 있고요. 러스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러스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 오타가 났는데, 윈도우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이 링크를 들어가면은 바로 인스톨러 뭐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창을 열면은 뭐 이제 카고 같은 이런 커맨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링크로 들어가면은 아마 뎁 파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셔도 설치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가서 아무데나 가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맨 앞에 이 키워드는 카고, 그 다음에 new, 그 다음 프로젝트 네임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네임에 맞는 그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컴파일은 카고 빌드,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카고 빌드를 하면은 컴파일 될 겁니다. 이제 컴파일 하기 전에 뭐 main.rs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뭐 일단 러스트 파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실행이 된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카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디렉토리에 타겟이라는 폴더, 그 안에 있는 디버그라는 폴더에 exe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고 run이라고 타입을 하게 되면은 굳이 저 폴더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 exe 파일이 실행이 되고, 혹은 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해주셔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인 그래머를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if나 뭐 for은 거의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로 C나 C++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간단히 뭐 대부분 그런 것들 이제 예적 코드를 보면서 거의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연산자들은 거의 C의 것을 따라갑니다. 더하기 곱하기 사칙 연산이랑 비트 연산, 그리고 퍼센트 연산 같은 것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C에 있는 연산자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모듈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뭐 어떤 모듈 앞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붙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C++과 유사한데, 이 러스트에서는 이걸 패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요컬론을 쓰긴 합니다. 네, 이 부분도 그 뒤에 모듈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뭐 제어 구문이나 반복 구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C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켓이나 괄호, 소괄호도 이렇게 열고 닫는 거, 그런 것들이 뭐 필수가 아니라는 점, 뭐 소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변수 선언 부분은 뭐 C나 C++하고 좀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이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 변수 선언 방식은 아래와 같이 let a입니다. 이렇게 let 하고 변수명, 맨 앞에다 let을 쓰는 거. let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 이라고 이라는 키워드로 의미를 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let a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땡땡이 콜론을 붙인 다음에 뭐 뒤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는 걸로 이 a라는 변수가 인테저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바로 a는 5라고 쓰면은 바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 러스트에서 기본적인 이 변수들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이뮤터블입니다. 즉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뮤터블, 이뮤터블이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는 사용이 되는 언어인 표현인데, 이 러스트에서의 뮤터블과 이뮤터블은 수정 가능하다, 수정 불가능하다, 값을 바꿀 수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let a라고 하면은 이 a라는 변수는 이뮤터블이 돼가지고 a의 값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mute라는 키워드를 추가로 써야 됩니다. 즉 let mute a는 a 뭐하고 땡땡이 int 하든지 뭐 바로 그냥 그 초기 값을 집어넣던지 하시면 되고, 해주시면은 이제 그 함수 이 a라는 값은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스태틱 변수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스태틱 베리어블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제 const도 뭐 이미터블과 동일하게 이제 중간에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터블과 즉 이 let a랑 const a랑 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뭐 이제 뭐 커뮤니티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약간,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const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는 컴파일 타임에서 이미 값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값이 변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값, 실제 값. 뭐 const a는 5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미리 약간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값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의를 했다라는 이제 컨텍스트로 선언이 된 것이 const 밸류이고, let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언되고 나서 한번 이 어사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값이 안 바뀌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let a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어떤 뭐 연산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뭐 어사이먼트 구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a라는 값이 그 이뮤터블 변수의 값이 뭐가 들어갈지 컴파일 타임에는 알 수 없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수정할 일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뮤터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파일하는 시간 타임에서부터 컴파일 시점에서부터 이미 그 값이 알고 있는 경우에만 컨스트를 써야 됩니다. 약간 그 C 언어의 그 define
매크로 함수, 이제 매크로 변수, 이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한 쓰임새로 이 러스트에서는 콘스트가 쓰인다는 거. 그 뒤에 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과정은 뭐 그냥 콘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스에는 이렇게 뒤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뭐 그런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터블과 콘스트의 차이점. 그 타입 캐스팅을 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뭐 데이터 타입 쓰고 가로치는 방식 대신에 뒤에다가 as를 써서 as를 써서 그 as를 쓰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을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타입 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as uint x라는 변수를 이제 unsigned 인테저로 바꿔서 y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예, 뭐 while이나 form은 다 있는데 이 루프라는 것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뭐 인피니트 무한 루프를 이렇게 루프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고 while true랑 동일한데 뭐 루프를 쓰는 걸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펑션에 대한 리턴 밸류를 뒤에 이렇게 빼기 부등호 화살표가 되죠. 두 개 합치면 이 화살표로 이 리턴 밸류를 미리 그 펑션 데피니션 하는 단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바로 다음번에 있는 샘플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펑션 선언할 때 맨 처음에 이게 앞에다가 fn을 쓰고 뭐 이거는 앞에 맨 처음 헬로 월드에도 나왔죠. fn 뭐 시그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땡땡이 치고 뭐 변수의 타입 이렇게 쓰는 것은 뭐 C나 C++하고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나온 언어에서 뭐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리턴 뭐 마이너스 1을 하거나 1을 하거나 0을 출력을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구문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fn 시그넘 x 땡땡 인트 한 다음에 뒤에 화살표 인트 바로 그냥 리턴 값이 인트다 인테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if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뒤에 콜론을 안 씁니다. 이 부분 좀 참조를 해야 돼요. 뒤에 콜론을 안 쓴다는 점 그리고 else if x 0보다 크면 1 콜론 안 쓰죠. else 0 이때도 안 쓰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안 쓰고 이렇게 스코프가 종료가 되는 혹은 한 라인이 종료가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리턴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턴 마이너스 1 세미콜론이 마이너스 1로 대체된다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펑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컨디션에 따라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let price, 프라이스한 변수가 있을 때 뭐 아이템이 샐러드면은 뭐 이런 거, 프라이스 값이 이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구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let price는 하고 그 안에 if 아이템 샐러드면 3.50 콜론 없죠. 콜론 없고 여기서도 러핑이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 제어 구문이 다 끝나고 나서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써주는 식으로 즉 이 전체 하나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라인이 되는 것이고 price라는 값에 대한 어사인먼트를 컨디셔널로 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는 뭐 파이썬에도 있었는데 파이썬과 좀뭐 구문이 좀 다르지만 좀 더 가독성은 챙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다 이제 있을 건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는데 좀 표기 방식이 좀 간단해진 건 있습니다. 뭐 uint 32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unsigned int면은 뭐 앞에 뭐 uint가 있긴 했지만 그 8비트짜리면 u8, 16비트짜리는 u16, u32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거. signed면 i 쓰고. 그다음에 이 arc라고 되어 있는 거는 i 사이즈하고 u 사이즈인데
아키텍처에 따른 겁니다. 이 예측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이 iSize라는 변수가 32비트 인테저인 거고 i32랑 같겠죠. 64비트에서는 64비트 운영체제에서의 uSize는 u64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인테저를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 타입으로서 정의하는 거 외에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이렇게 꼭 변수 선언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데이터 타입을 쓰는 대신에 이제 인테저를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이 내가 쓴 것이 뭐 10진수인지 2진수인지 8진수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우리가 10진수를 3개씩 끊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뭐 언더바로 뭐 데시멀을 쓰기도 하고, 뭐 그 안 써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x는 앞에 0x 붙이고, 옥탈은 05 붙이고, 바이너리는 0b, 바이트는 b, a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예, 뭐 8비트짜리 이 케이스에만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ASCII 코드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은 뭐 F32랑 F64, 32비트, 64비트 부동 소수점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타입도 존재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캐릭터 타입이랑 역할은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면 보통 2바이트 혹은 1바이트를 쓰는데 여기서는 4바이트를 쓴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4바이트짜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ABCD 알파벳을 포함을 해서 뭐 이런 제가 이거는 진짜 원래는 보통 코드를 다 복사해 오는데 텍스트를 복사해 오거나 아니면 직접 쓰는데 이 이모티콘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복사를 해왔습니다.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런 뭐 이모티콘도 뭐 이렇게 뭐 코드 내에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 타입인데 뭐 이 튜플은 뭐 파이썬에 있던 튜플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튜플을 미리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데이터 타입도 미리 적어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뭐 다 이 세 개의 엘리먼트가 여기 선언이 되어 있는 식인데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서로 다른 타입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 타입, true나 false가 있다. T랑 F가 소문자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array 타입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할 때는 뭐 직접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너무 길 때는 i32 그 다음에 세미콜론 5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뭐 인테저 32비트짜리 인테저가 5개 있다, 그런 어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 쓰는 대신에 그냥 3 써버리고 5를 입력하게 되면은 3이라는 값을 가진 5개의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프리미티브 타입은 아니고 뭐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식의 타입인데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string 그 다음에 string 땡땡이 더블 콜론 그 다음에 from 그래서 뭐 어떤 그 다음에 스트링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s가 hello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매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파이썬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스위치가 없다는 것인데 뭐 C나 C++에 있던 스위치를 여기서는 매치라는 구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매치 마이 넘버라고 하면 이제 마이 넘버의 값에 따라서 이 각자 이제 정해진 행동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전체적인 문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는 이퀄의 부등호를 합쳐서 화살표를 만드는 식으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걸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 넘버가 0이면 0, 1 혹은 2면 1 or 2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런 특징, 요런 이 구문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건데, 점 두 개를 써서 이 러스트에서는 레인지를 나타냅니다. 즉, 이 값이 3에서 10 사이에 있는 값, 3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3이랑 10 둘 다 포함됩니다. 그 3에서 10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뒤에 걸 출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언더바는 don't care, 즉 그 외의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something else 라는 구문을 출력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함축적으로 이 매치에 있는 이런 구문들을 나타내 준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화살표 이후에 바로 이렇게 구문이 나오게 되는데, 뭐 앞뒤로 중괄호를 달아줘도 되고 중괄호를 달아줘도 되기 때문에 여러 라인을 쓰는 것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입니다. 이 스트럭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럭트라고 맨 처음에 적고, 그 다음에 네임, 스트럭트, 그 스트럭트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뭐 앞에는 데이터 타입, 뒤에는 그 데이터, 죄송합니다. 앞에는 그 멤버 변수의 이름, 뒤에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고, 뭐 이걸 이제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마지막 부분을 생략한다, 마지막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시에 따라 여기에 이렇게 그 실제 이 포인트라는 선언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앞에 잠깐 그 함수 선언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뮤터블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 myPoint.y에다가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것은 잘 작동한다. 왜냐? myPoint가 뮤터블 함수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origin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라는 뜻이죠. 0,0으로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뮤터블한 옵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y에다가 1을 추가를 하는 이런 구문을 넣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럭트가 이 매치 구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러스트가 또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myPoint라는 변수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myPoint라는 애가 포인트 스트럭처이고, 뭐 x 값이 0.0이고 y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면 이제 그거를 이 yy라는 값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시켜서 이제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yy 값이 어떠한 값이든 간에 뭐 일단 그 y 값에 대해서 그 y 값에 그 y 값을 yy라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출력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x 값이 뭐 xx 값이고 y 값이 뭐 yy 값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두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한다. 각각에 대해서 스트링으로 바꾸고 뭐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x의 값이 있고 뒤에 것이 동켜우면은 x 값만 출력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포인트에 대해서 x 값만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x 값만 출력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게 있든 없든 상관은 안 한다 라는 케이스죠. 그 다음 이제 enum, 열거형 enumerat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enumerate랑 비슷한데, 이제 그 enum의 그 엘리멘트들이 이제 각각이 뭐 튜플이나 스트럭트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러스트에서 밝힌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시 코드를 보면 뭐 shape, 즉 도형이라는 의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circle은 뭐 포인트라는 앞에서 정의됐던 걸 가져오는데, 포인트라는 변수, 스트럭처와 플롯 값을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아마도 반지름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렉탱글은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경우엔 두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다. 뭐 좌상단의 점이랑 우하단의 점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런 어떠한 D라는 도형을 선언을 할 때는 shape 땡땡 circle, 즉 이제 shape라는 이 이넘에서의 circle이라는 엘레멘트를 선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뭐 포인트 하나, 뭐 플롯 하나 이렇게 선언되는 식으로 이, 이 어사인먼트물이 뭐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즈, 뭐 일단 유즈가 좀 지금 미리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 뭐 플롯이라는 거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이런 이넘에서의 이 쉐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구문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펑션에다가 데이터 타입으로 넣는 것이 쉐이프를 집어넣습니다. 쉐이프를 집어넣으면은 서클로서 선언된 구조체나 렉탱글로 선언된 구조체 둘 모두 이 펑션의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리턴 값은 플로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매치 구문을 돌립니다. 스위치를 돌린다고 이렇게 치환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sh에 대해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거죠. 이 sh 값이 서클이면은, 즉 이 쉐이프에 있던 이 서클이라는 그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앞에 건 솔직히 동케어고 뒤에 게 이제 플롯 값이잖아요. 이게 반지름이죠. 그 반지름 값을 이제 이 플롯 값을 사이즈라는 변수로 받아서 서클이면은 플롯에 있는 콘스탄트 값 중에 파이라는 콘스탄트 값을 받아서 파이 사이즈 그죠? 에리아라는 함수답게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렉탱글의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x, y 포인트 또 그다음에 x 그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x2, y2 이렇게 받은 거죠. 여기는 또 x, y 이렇게 받아놓고 뒤에는 x, x2, y, y2 이렇게 받아놓는 게 저는 되게 코드가 별로 좀 가독성이 불편하다고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앞에서의 포인트 x, y는 그 실제 이 포인트 입력받은 이 파라미터에서의 이첫 번째 포인트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멤버 변수를 x랑 y로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뒤에는 여기서 x랑 y는 앞에 나와 있던 요겁니다. 그렇죠? 이 값, 이 멤버 변수의 이름, 이 멤버 변수 이름 x라는 멤버 변수로 들어간 변수 값을 x2로 여기에서 보고, y는 y2로 보고, 이렇게 렉탱글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한 거.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예제 코드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뭐 IP 어드레스의 종류라는 열거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V4, V6, IPv4와 IPv6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한 번 더 이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또 다른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선언을 할 때 데이터 타입으로 그냥 IPADDR 어드레스 카인드가 데이터 타입에 들어가는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카인드라는 값은 V4, V6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 식이 되겠죠. 뒤에 뭐 이제 어드레스라는 필드에는 뭐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밑에서 실제 IP 어드레스 구조체를 가지고 이 IP 어드레스 구조체를 갖는 홈이라는 변수를 만들 때
kind에다가 IP 어드레스 kind의 v4 이게 여기 중간에 더블 콜론이 삽입된 거 참조하시면 되고 v4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어사인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어너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스트의 특징으로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말씀을 한번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언어십 때문에 이 러스트 코드 짜면서 컴파일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본인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어십을 일단은 룰이나 특징이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함께 뭐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십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타이밍은 그 변수에 대한 카피를 할 때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문제는 파이썬에서 이걸 이제 뮤터블, 이뮤터블로 또 풀어냈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는 좀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어십이라는 개념이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뭔가 언어십을 옮기는 그런 과정들을 뭐 이렇게 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러스트 함수 내에서 러스트라는 이 언어 내에서 계속 이 언어십의 개념이 계속 다 모든 코드에 모든 라인 바이 라인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let x equal o라고 하면은 이 o라는 value가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value에 대해서 x라는 변수가 언어십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y는 x 라고 하게 되면은 이 o라는 변수에 대해서 y는 x의 값을 카피해 옵니다. 복사해 옵니다. 즉 y도 o라는 변수 값을 가지고 이 o라는 값에 대해 y라는 변수가 언어십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 ln 했을 때 x equal 뭐 y equal 뭐라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킬 때 정상적으로 이 코드는 컴파일이 되고 작동을 하고 둘 다 o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 둘 다 이 각각의 값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어너십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y equal x라는 이런 구문을 이런 어사이먼트를 줬을 때 카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카피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썬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트링의 경우들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은 이렇게 s1에서 string from hello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줬고 그 다음에 s2는 s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어사인을 주게 되면은 뭐 또 s2라는 값에 hello라는 스트링 이 데이터가 추가로 더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s1 쉘로우 카피가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알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실 내용이지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기능이죠. 그리고 일단 뭐 파이썬은 스트링을 이뮤터블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지만 C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C나 C분은 일단 조금 더 복잡하니까 예를 들고 C의 경우에는 이 문자열을 케어를 할 때 보통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해놓습니다. 미리 메모리 사이즈를 어딘가 메모리에다 메모리에서 특정 사이즈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문자를 하나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때 이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S1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를 이제 C로 짜게 되면은 보통 요 코드에서 이 코드 내에서 이제 들고 있게 되는 값은 포인터 값이죠. 그 hello라는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 시작 주소가 이제 이 변수로서 저장이 되는 개념인데 이 비슷한 현상이 러스트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좀 데이터의 길이가 픽스되지 않고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수의 이러한 그 값을 이렇게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보통 힙에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굳이 힙이라는 것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메모리의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공간에 대한 이 주소 정보를 이제 이 S1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소 정보랑 뭐 길이 해서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보를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나의 뭐 스트럭트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주소를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S1에는 그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S2 equal S1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소에 대한 정보가 복사되는 겁니다. 그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주소에 대한 정보가 복사가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것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구문을 수정하는 순간 이 value에 대한 ownership이 넘어갑니다. 이 value에 대한 소유권이 S1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S2만 이 value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러스트에서 차별화된 점인데, 이런 비슷한 구문을 C로 그대로 작성을 한다 치면은 그냥 뭐 포인터 변수가 두 개 있는, 똑같은 곳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두 개가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뭐 큰 문제는 없게 되긴 하는데, 이제 이 러스트에서는 그런 현상을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두 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이 러스트의 이 오너십의 시작점입니다. S2는 S1 이렇게 하면은 소유권이 S1에서 S2로 이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수행을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S1은 더 이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값을 복사해서 S1과 S2 둘 다 hello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하고 싶으면 s1.clone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콜을 해가지고 S2를 또 똑같은 hello라는 값을 받게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메모리 공간을 두 배로 쓰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S1과 S2 둘 다 잘 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는 코드는 왜 안 그랬느냐? 이 O라는 값은 이 힙이라는 이런 공간,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서 할당받게 되는 그러한 공간에 저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포인터의 개념도 그 개념과도 무관한 그냥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즉, 픽스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스택에 저장이 되고, 이 때문에 뭐 접근이 좀 더 빠르다 이런 특징들도 있고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포인터를 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데 또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포인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액세스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차이점도 있는데, 우선은 그보다는 픽스드 사이즈인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y equal x, s2 equal s1 둘 다 어사인먼트인데, 이렇게 샬로우 카피 이렇게 포인터만 복사되는 경우랑 딥 카피가 되는 경우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 여기서 뭐 이렇게 포인터라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그러한 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사인먼트를 했을 때 카피가 일어나게 되는 타입들, 모든 인테저 종류의 타입들이랑 불 타입, true랑 false, 그리고 플롯 포인트 F64, 또 F32죠.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도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튜플도 개수가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i32, i32 했지만 i32에 i64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튜플의 엘리먼트에 스트링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나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쉘로우 카피가 발생을 하게 되고,
때문에 그럴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펑션 콜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는데, 펑션 콜을 할 때도 파라미터로 이렇게 값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값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소유권이 끝나고 나서 이 펑션 이 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이 함수로 소유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s라는 함수는 takes ownership이라는 이 펑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이 함수 이름이 takes ownership이라서 ownership이 뺏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 s라는 값에 대한 소유권을 이 main이라는 함수가 잃어버립니다. 근데 함수도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s라는 값이 약간 아무도 참조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 메모리에서도 이 헬로우라는 값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s는 더 이상 쓰일 수가 없는 변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밑에서 s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리턴의 경우를 좀 이제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take and gives back 이라는 이런 함수 s2라는 이제 다시 생성한 s2라는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받는 경우죠. 이거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스트링을 리턴을 하는데 그냥 뭐 그 값 자체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뭐 리턴을 하는 값이 있으니까 어사이먼트로 받아야겠죠. s3로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예상이 되듯이 이제 s2는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값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s3가 리턴 받았기 때문에 s3한테 이 스트링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콜 바이 밸류를 하는데 그냥 이런 콜 바이 밸류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그 픽스드 앞에 나온 이런 그 길이가 정해져 있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소유권의 개념이 발동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값이 날아가 버린다, 아니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면은 너무 코드 짜기 힘들지 않냐, 뭐 다 뭐 펑션 콜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레퍼런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뭐 콜바이 밸류 대신 콜바이 레퍼런스를 쓴다라든지 뭐 좀 이렇게 결국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상식이나 혹은 대처법 같은 것들이 러스트에도 대부분 다 적용이 하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 그런 데 필요한 그런 문법들을 이렇게 러스트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앰퍼샌드라는 이러한 지시자를 앞에 이렇게 s1이라는 이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 펑션 자체도 선언이 될 때 처음부터 얘는 그 레퍼런스 된 값, 이 스트링의 레퍼런스 값을 받겠다 라고 아예 여기에서 처음부터 파라미터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소유권이 아예 이 펑션에 있는 이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만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이 코드는 문제없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calculate length라는 곳에 이 s1의 레퍼런스 값이 들어갔다가 나와도 s1이라는 값을 그 다음 줄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실행이 아니라 프린트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는 이제 let s에서 스트링을 선언을 했고, change s라고 했죠. 그다음에 뭐 레퍼런스가 들어갔고, 레퍼런스를 받아서 push string은 아마
뒤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추가로 붙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추가로 붙이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change라는 펑션은 그 파라미터가 레퍼런스된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change라는 펑션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 그대로 그냥 이 S1이라는 이 값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참조만 할 뿐이지 S1의 값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len 같은 경우에도 값이 변화하게 되진 않죠. 이렇게 데이터를 변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앰퍼샌드를 통한 이런 레퍼런싱만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사실. 이 레퍼런싱이 뮤터블 레퍼런스가 또 있게 됩니다. 이걸 borrowing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도 borrowing이라고 하기도 그냥 레퍼런싱도 borrowing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만 하는 경우 앰퍼샌드만 적는 경우가 레퍼런싱 뭐 참조만 하겠다 값을 바꾸진 않을게 이런 경우고 이렇게 and를 하고 뒤에 mute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borrowing이라고도 하고 mutable referencing이라고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S 값을 참조하고 S 값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S라는 값을 잠시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시 빌려가지고 쓰고 다시 소유권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borrowin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이렇게 and mute 이렇게 여기서 함수를 선할 때도 and mute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스트링에 대해서 푸시를 해도 별 문제 없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뮤터블 레퍼런싱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뮤터블 레퍼런스가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쓰게 되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적게 되면 실제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borrowing을 두 번 수행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S대의 장점은 왠지 약간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뮤터블 레퍼런싱을 해놓은 상태에서 borrowing 즉 뮤터블 레퍼런스를 하는 것 또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즉 이제 하려면은 이 이뮤터블 레퍼런스 그냥 일반 레퍼런싱을 했던 이 R1과 R2에 대해서 print ln R1 R2 이렇게 하면은 사실 print ln 이것도 그 뭐 앞에서 설명 안 하고 지나겠지만 print ln에 R1과 R2를 넘기는 것도 사실 소유권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대로 R1과 R2가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날아가겠죠. R1과 R2가 넘어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R1과 R2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서는 소유권이 아예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R3에서 이렇게 and mute s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사용할 수 뭐 이게 뭐 프린트 말고 이제 막 앞에 나왔던 뭐 푸시 스트링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 프린트 에러만 한 모습이고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작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대충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조금 유출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컨커런트하게 뭐 여러 스레드가 뭐 어떤 이런 뭐 변수나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뮤터블 레퍼런스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뮤터블 레퍼런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얘가 막 값을 바꾸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참조를 했을 때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래는 C나 C++에서는 뭐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뭐 코딩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러스트에서는 아예 컴파일단에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이러한 조금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뮤터블 버로잉을 이제 빌린 걸로 두 개의 변수가 버로우를 동시에 해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아마 그러한 레퍼런싱이 좀 꼬이는 현상이라든지 뭐 값을 여기서 바꿨다 저기서 바꿨다 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뭐 데이터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는 그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트링도 그렇고 어레이에서 가장 많이 쓰일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뭐 이제 이런 나열형 이런 변수 혹은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인덱싱이 가능한 변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레퍼런스 값을 레퍼런스 앰퍼샌드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밸류의 특정 부분만 이렇게 레퍼런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밸류의 특정 부분만 레퍼런싱하는 기능을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슬라이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은 뭐 이제 앞에서도 뭐 3땡땡7, 3땡땡10 이런 것들이 나왔듯이 앞뒤로 이렇게 이게 중간에 점점을 붙여가지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스타트나 엔드가 뭐 생략이 될 수 있다. 생략하면은 뭐 점점 7 이렇게 하면 뭐 처음 시작부터 7까지 4 점점 하면은 4부터 끝까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예제 코드는 뭐 포문에 대한 조금 다른 쓰임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파이썬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라서 파이썬과 같이 작동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메인에서 이 first word라는 함수를 콜을 했을 때 이 word라는 변수에다가 first word 값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했죠. 처음에 이제 이 앰퍼샌드 레퍼런싱으로 s 값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리턴한 값은 또 이제 s에 대한 슬라이싱입니다. s의 일부분만 레퍼런싱을 해온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s 다 클리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s 다 클리어는 딱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 있던 이 문자열 값을 날려버리는 함수이거든요. 날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뮤터블 레퍼런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뭐 이제 그 왜냐면은 이제 코드가 이제 그 예제 코드에서 가져온 것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뮤터블 레퍼런싱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었죠. 그 뮤터블 레퍼런스를 하기 전에 임뮤터블 레퍼런스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뮤터블 레퍼런싱을 이 word라는 애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s.clear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게 약간 아마 다른 코드였으면은 이러한 슬라이싱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슬라이싱을 할 때 아예 그 일부분이 그냥 아예 새로 데이터가 복사가 되어서 이 word라는 이 변수를 위한 뭐 또 데이터 공간이 새로 할당되는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코드가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런 게 무리없이 작동하겠지만 이 워드가 이 특정 공간을 레퍼런싱을 하고 있는데 에스타 클리어 같은 걸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 ln을 한다. 이걸 만약에 미리 체크를 안 했다면 무조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일어났겠죠. 더 이상 이 word라는 이 함수는 이 제대로 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을 레퍼런싱을 하고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컴파일단에서 미리 잡아주는 것. 그리고 미리 잡아줄 때 앞에 나왔던 이러한 레퍼런싱과 관련된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에 의거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이제 러스트의 러스트가 잘 만들어진 러스트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매니지드 박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매니지드 박스라는 컨셉은 이 보통 이제 한 모듈 혹은 이 태스크라는 이 단위로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러스트에 있는 태스크라는 이 객체는 각자가 자신의 힙 에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메시지를 서로 뭐 패싱하는 방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서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 스레딩을 할 때도 각자가 태스크로 분류가 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좀 더 이제 다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각자의 태스크는 각자 자신만의 힙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런 힙 공간에다가 이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두기 위해서 쓰는 키워드가 요 managed box at 키워드를 씁니다. 이거 at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 at 키워드를 쓰게 됩니다. 이 at 키워드를 써서 요 a라는 것이 정의가 되면은 이 o라는 이 데이터는 힙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스택 대신에 힙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어떤 함수든 간에 그냥 어떠한 변수든 간에 뭐 힙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이 o라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o라는 이 박스를 이제 a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뭐 let a equal at o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뮤터블과 민뮤터블이 구분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at o라고 하면은 이 박스가 뮤터블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a 또한 let하고 뮤트가 없으니까 변수도 이뮤터블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et mut b equal at o 이렇게 되면은 이 박스는 이뮤터블 variable은 뮤터블 그래서 b라는 변수에 다른 박스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 let c equal at mut o 이렇게 하게 되면은 variable은 이뮤터블인데 박스는 뮤터블 그래서 박스 내의 값이 바뀔 수 있다. 박스 내의 값을 바꿀 때는 이제 뭐 또 별을 씁니다. 스타를 씁니다. 이건 뭐 dereferencing identifier C 언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타 C는 10 이렇게 C가 가리키고 있는 박스에 있는 변수 값을 10으로 바꾼다. 거의 이제 정말 포인터랑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써놨네요. 가장 포인터와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let mut d는 뭐 at mut o 그러면은 베리어블도 뮤터블, 박스도 뮤터블. 그래서 이 베리어블 값도 바꿀 수 있고 뭐 아예 박스를 다른 걸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 박스와 베리어블을 서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뭐 그냥 뭐 앞에 뮤터블 박스랑 이뮤터블 박스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뮤터블 박스를 선언해 놓은 것에다가 이 이뮤터블 박스를 선언을 한다든지 이 이뮤터블 박스로 어사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그 박스라는 것이 그 좀 뒤에 이제 박스라는 이름의 뭐 약간 제네릭 타입도 존재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 패턴 쪽에서도 이 at이라는 것이 쓰이게 되는데 이 그 at이랑 여기에 나온 이 박스를 의미하는 at이랑 서로 다르게 쓰인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프라이빗 그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 저장소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것이 이제 박스라고 했는데 그
private heap 대신에 private 메모리 공간 대신에 exchange heap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해서 그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힙 공간이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값을 할당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 이제 tilde를 쓰는 겁니다. 물결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x라는 데이터는 이 10이라는 데이터는 그 exchange heap 이런 공용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주소값을 x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너십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그 바로 이런 막 되게 쓸모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너십을 다른 이 태스크한테 다른 태스크한테 넘겨줘가지고 다른 태스크가 그 이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기능들은 이 코어 함수 중에 뭐 pipes라는 함수에 pipes라는 이 모듈에 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이 referencing, 또 borrowing, 그리고 local box, exchange box 이렇게 세 가지 그 변수 접근 혹은 변수 저장 표현 이러한 변수 셋업 방식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특징에 맞게 케이스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약간 오늘 지금 이 오너십 이야기와 박스 이야기의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약간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맞는 이 표현을 써야 컴파일 에러도 적게 발견할 수 있고 런타임 에러도 이 러스트의 컴파일 구조상 그 런타임 에러가 거의 안 날 것 같지만 그래도 런타임 에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저 코드나 이런 곳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패키지, 크레이트, 그리고 모듈 이런 세 가지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나 C++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 구성 개념이나 그 헤더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커먼하게 그리고 약간 되게 어디에서든 쓰일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헤더 파일처럼 파일을 무조건 따로 둬야 된다나 혹은 뭐 꼭 코드의 맨 위에다가 뭐 정의를 해놔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약간 불필요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러스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패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 놓는데 우선은 하나하나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하나의 카고 내에서 이제 하나의 카고가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카고에 대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하나의 패키지가 생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레이트는 이 어떤 모듈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듈들이 이렇게 그냥 여러 개의 모듈을 그냥 주르륵 해서 하나의 크레이트가 된다 개념보다는 트리 형태로 하나의 이런 루트 모듈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다른 이런 모듈들이 이제 그 안에서 쓰인다든지, 그 안에서 정의된다든지, 혹은 그 이 루트 모듈이 다른 모듈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듈 간의 이 토폴로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 이 최종적인 이 전체 형태를 갖다 크리에이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트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하고, 뭐 유즈는 이렇게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그냥 그 이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는 이제 또 이것도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모듈에 접근하는 이런 방법, 이런 구문에 대해서 보통 전부 다 패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라는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듈의 집합인데 이것이 이제 바이너리 크레이트와 라이브러리 크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 크리에이트는 아마도 뭐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일 거고, 라이브러리는 아마 바이너리가 아닌 이렇게 리더블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reate root,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듈의 집합의 트리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트리의 루트라고 첫 번째 가장 이제 이런 근본이 되는 그 모듈을 create root, 혹은 근본이 되는 소스 파일을 이제 create root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패키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의 카고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의 패키지로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에 여러 개의 크리에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패키지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은 cargo.toml 이라는 파일에 컨피규레이션이 기록이 되게 되고, 이제 이 cargo.toml에서 이 패키지에 대한 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여기에서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반드시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트를 한 개 혹은 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개의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트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패키지 내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크리에이트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 관습적으로 보통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강제적인 느낌인데, 뭐 아마 그 TOML 파일을 수정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rc 슬래시 main, src 폴더에 main.rs라는 파일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바이너리 크레이트에 대한 크레이트 루트로서 보통 이 main.rs를 제일 먼저 뭐 찾는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src 폴더 내에 main.rs라는 파일이 있으면 걔를 create 루트로서 가정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컴파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은 이제 프로젝트 네임, src 슬래시 lib.rs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은 라이브러리 크레이트의 크레이트 루트다라고 이 카고 빌더 이 러스트 C가 카고 빌더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lib.rs를 이제 러스트 C 컴파일러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름은 프로젝트 네 이름을 그대로 쓰고요. 가까이 구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리에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크리에이트를 그냥 하나의 모듈로서 쭉 쓰는 것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예제 코드들도 이렇게 여러 모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의 모듈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모듈에 대한 선언 없이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모듈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 느낌이지만, 모듈 내에다가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오거나이제이션 할 때 편하다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뭐 펑션은 모듈 밖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되고, 모듈 내에다가 여기 보이는 예제 코드처럼 모듈 내에 또 모듈을 생성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스코프는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죠. 이 안에서 이 모듈 내에서 선언된 이 let something 이런 함수들은 이 안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거. 이 안에서만 그 함수가 그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서도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라이버시, 이 다른 함수들의 다른 이 언어에서도 대부분 다른 언어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이러한 요소들이 러스트에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이 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패스는 다른 모듈에 있는 어떠한 뭐 함수나 뭐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예시로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렇게 프론트 오브 하우스 뭐 이게 보니까 뭐 레스토랑을 이렇게 코드로 짠 거라고 하는데 뭐 안에 호스팅이라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깥에 펑션 뭐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펑션 eat at restaurant 이라는 펑션에서 create front of house hosting add to wait list 라고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패스 앞에서 이렇게 쭉 적은 것이 이제 이런 패스라는 이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reate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왔던 그 create 루트 있죠. 이 create 루트를 가리킨 것이 create입니다. create에서 시작해서 create에 있는 front of house 모듈 그 모듈 안에 있는 hosting이라는 모듈 그 모듈 안에 있는 add to wait list라는 함수를 콜해라 라는 것이 이런 패스를 활용한 이 함수 콜이고요. relative pass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현재 이 펑션이 위치한 이 스코프에서부터 이제 패스를 시작하는 거. front of house, front of house 여기 있죠. hosting 여기 있고 add to wait list를 콜한다. 하고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이제 거의 맨 바깥에 있어가지고 둘의 차이가 적은데 이제 relative pass가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많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패스는 맞게 썼는데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퍼블릭이 아닙니다. 디폴트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꼭 pub이라는 이 키워드를 써줘야 그 함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에다가 pub이라고 써놔야 그 내부에 있는 함수나 혹은 모듈을 열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는 총 뭐 한 크게 네 가지 이제 구문이 쓰이게 되는데 그 현재 자기 자신 현재 자기 자신 모듈을 셀프라고 하고 이제 그 셀프의 안쪽으로 어떤 모듈의 안쪽으로 안에 있는 하위에 있는 뭐 함수나 모듈을 이렇게 인덱싱하고 싶을 때는 더블 컬럼 그 다음에 루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reate 그리고 현재보다 상위에 있는 뭐 디렉토리로 가고 싶을 때는 슈퍼를 쓰게 됩니다. 슈퍼를 쓰는 이그젬플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서브 오더라는 펑션이 바깥에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펑션에서 슈퍼로 해서 이 백 오브 하우스 모듈을 바깥으로 넘어가죠. 슈퍼 그다음 서브 오더 이 순서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예시로 그 모듈 안에다가 스트럭트를 정의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스트럭트를 정의해서 breakfast라는 이름으로 스트럭트를 정의했죠. 그리고 인플이라는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럭트도 뭐 퍼블릭하고 그 다음에 이 breakfast라는 구조체 내에 토스트랑 프루트 이렇게 계절 음식 두 가지 멤버가 존재하고 둘 다 스트링인데 토스트는 퍼블릭입니다. 토스트는 퍼블릭 이렇게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플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된 걸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breakfast라는 것에 대한 뭐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놓은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좀 더 스테이드를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계속 파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끊어갈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다음 일단 이 breakfast라는 임플리멘테이션 내에서는 펑션이 하나 새로 정의가 되는데 펑션의 이름은 summer 그리고 그 토스트가 뭐 변수 이름이고 뭐 이거랑 이렇게 똑같이 써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똑같이 써놓네요. 그 토스트
그리고 그 토스트는 이제 뭐 레퍼런스 된 스트링 값인데 리턴 값이 이 breakfast라는 구조체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리턴하는 값은 바로 여기서 바로 정의가 됩니다. 끝에 세미콜론 없는 거 체크해 주시고 breakfast 토스트 breakfast에도 토스트라는 멤버가 있죠. 이 토스트 멤버 값은 이 스트링으로 하나 생성해 주고요. 이 토스트 가지고는 일종의 카피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시즈널 프루트 값은 피치스라는 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여기서 아예 선언을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summer라는 펑션의 정의이고, 이 바깥에서 이 모드 바깥에서 eat at restaurant 이라는 함수를 콜해서 안에서 뭐 let mutable meal 이라는 함수를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얘는 back of house에서 breakfast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summer라는 함수로 호출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breakfast라는 구조체 대신에 이 breakfast라는 implementation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implementation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summer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죠. 뭐 프라이버시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public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summer에 대해서 이제 rye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토스트 값은 뭐 rye가 들어가겠죠. rye가 뭔지 모르겠지만 토스트는 rye, 시즈널 프루트는 피치스가 되겠죠.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rye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밀이라고 이렇게 let mute 밀이죠. mutable이니까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mil.toast는 wheat라는 것으로 이제 이 안에 있는 토스트의 값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print ln 했을 때 뭐 밀 토스트를 출력을 했을 때 뭐 wheat 토스트가 잘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요 밑에 있는 이 mil.seasonal underbar fruit는 string from 해서 blueberries라고 이렇게 시즈널 프루트에다가 블루베리라는 다른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 구문은 컴파일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 이 앞에서 시즈널 프루트는 퍼블릭이라고 설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 코드가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뭐 계절 과일은 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방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퍼블릭으로 해놓지 않았다. 퍼블릭으로 해서 아무나 바꿀 수 있지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제 코드의 비하인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주제는 이제 use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use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구문이고 앞에서 잠깐 나온 적도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제 using namespace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에서의 이 use, create 이렇게 하게 되면 use 그다음에 뒤에다 이제 pass 이렇게 쭉 쓰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호스팅 맨 끝에 있는 이 호스팅만 써서 이러한 함수 콜을 그 호스팅 내부에 있는 함수 콜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use하고 뒤에다가 as하고 이렇게 뒤에다 알리아스를 붙여서 그 앞으로 밖에서는 그냥 io result 이런 식으로 이 변수를 써서 이 result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xternal 패키지 그냥 외부 패키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argo.toml 파일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dependencies 이게 대괄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rand equal 0.8.4 뒤에는 이제 버전 이름이겠죠. 이 rand라는 external 패키지 아마도
이 러스트 설치 때 제공되는 그런 패키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TOML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스트 파일에다가 use rand 땡땡이 rng도 그 안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같은 이게 비슷한 디렉토리에 있는 것을 여러 개를 참조를 하고 싶을 때는 이게 두 줄이 돼가지고 좀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은데 use std cmp ordering, use std io 이렇게 두 가지라고 싶으면 std 뒤에 뭐 중괄호를 묶어가지고 cmp ordering이랑 io 둘 다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 stdio랑 stdio의 write를 각각 불러오고 싶을 때는 stdio의 self 그 다음에 write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글롭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그냥 컬렉션에 있는 거 싹 다 주세요 이렇게 별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조금 재밌는 게 결국에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 뭐 또 컴파일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use 같은 걸 통해서 create, front of house, hosting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 하나의 파일 내에서 이런 모드 구성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 내에서 했는데 이걸 그냥 다른 파일에다가 써도 똑같다고 합니다. 결국에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main.rs 그 메인 그 create 루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루트로부터 이 패스를 어차피 똑같이 따올 것이기 때문에 create 루트로부터 create front of house hosting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렐러티브하게 가져올 수도 있고 아무튼 약간 디렉토리를 안에다가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 이름을 front of house 만들고 그 안에다가 hosting.rc라는 파일을 만들어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 루트로부터 그 폴더 이름에 안에 있는 hosting이라는 파일 가져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똑같은 폴더 내에 front of house라는 파일을 쓰고 그 안에 있는 hosting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create front of house hosting 이렇게 콜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add to wait list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모듈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나누고 뭐 합치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 액세스도 뭐 좀 플렉서블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것이 좀 러스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러스트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